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네. 혹시 뭐 제 수업 처음 듣는 분 계세요? 모의고사 아예 처음이다? 진짜로. 아예 처음이세요? 아, 괜찮아요. 네. 안 들으셔도 되게끔 제가 설명 잘 해드릴게요. 네, 여러분 되게 뵙고 싶었어요. 진짜로. 골방에 틀어박힌 지 한두 달. 정말 모의고사 출제하느라 거의 뭐 도인처럼 틀어박혀서 진짜 미친 듯이 문제 만들고 검토하고 하면서 지냈습니다. 어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죠? 죄송해요. 좀 모의고사는 조금 어렵게 내야 된다는 게 제 지론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조금 쉽게 내는 게 제가 사업적으로는 사실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종합반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쉽게 내야 여러분들 수준에 조금 맞을 거고, 그래야지 여러분이 문제를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제가 문제를 내보면은 여러분이 내가 잘 풀려야 좋은 문제지 약간 이러면서 막 잘 풀고 성적도 잘 나왔어, 이거 좋은 모의고사네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쉽게 내는 게 저도 더 쉬워요. 당연히 뭐 단순 확인형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쉽게 만들 수 있고 그래야지 좋긴 한데, 그게 여러분들 합격에 도움되는 방향은 아닙니다. 전 진짜 정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부러 약간 계속 조금 어려운 걸 추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많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잘 잡아야 돼요. 제가 프리테스트를 많이 맡겼고 저도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난이도인지 저도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번 모의고사에서 추구하는 난이도의 측면에서 추구하는 건 딱 이 정도예요. 어느 정도냐면은 제일 어려웠던 난이도의 행시 기출. 그 수준 언저리거나 조금 더 어렵거나.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입시 중에서 좀 어렵고 막 이런 정도로 어려운 시험은 절대 아닙니다. 프리테스터들도 풀어봤기 때문에 그 정도로 어려운 시험은 아니고, 근데 행시에서 출제가 딱 이 레벨로 됐다면 좀 어려웠을 거예요. 어렵다는 평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시 기출 난이도 중에서는 확실히 조금 어려운 기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난이도 수준이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때까지 행시에서 나온 적이 없는 정도의 난이도일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 합격자, 올해 최종 합격한 그 후배들 프리테스트를 좀 맡겨봤는데 난이도는 다 70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최종 합격한 친구들이 풀었을 때 70 언저리에서 그거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85점으로 자료에서 85점 받고 합격한 후배는 75점에서 71.5점. 그러니까 전 회차 지금 다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을 때 보통 보면 75에서 80 사이, 80 못 넘더라고. 75에서 80 사이 이렇게 나오고, 좀 77.5점, 75점 이렇게 합격한 합격생 후배들은 70 전후. 그러니까 제 생각에 작년 시험보다는 7.5점 정도 더 낮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딱 그 정도를 의도했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생각보다 조금 더 점수는 낮긴 한데 그래도 참 평소 실전이라면 이거보다 훨씬 좀 잘 나올 거다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난이도는 그 정도로 했고, 그래서 왜 어렵게 이거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푸는 목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풀어요? 그러니까 뭐 기출 문제 풀면 되는데 모의고사는 왜 풀어요? 기출은 많이 공부했잖아요. 그쵸? 많이 봐서 이제 알잖아. 여러분 실력이 객관적으로 체크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위치를 일단 체크해보고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 피드백을 스스로 해야죠. 내가 더 올려야겠고. 위치를 체크하고자 하는 목적이 첫 번째로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실전 감각. 그거를 경험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세 번째로는 여러분이 이제 이때까지 배운 게 얼마나 체화됐느냐 이것도 체크해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계속 피드백을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상황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기출 문제는 워낙 많이 봐서 문제는 당연히 훨씬 좋죠. 제가 아무리 열심히 만든다고 해도 뭐 기출 문제는 그 수십 명이 들어가서 한 회차를 위해서 몇 주의 시간을 쓰는 거니까 훨씬 좋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도 정말 노력했어요. 기출 문제 최대한 가깝게 만들려고 정말 노력한 거고, 어쨌든 기출 문제에 익숙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모의고사에서 뭔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내 위치가 어느 정도 된 건지 체크를 해봐야죠. 근데 그게 좀 어려워야지 체크가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실전보다는 압박감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다 쳐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실전에서 느끼는 중압감 비슷한 걸 느끼려면 난이도가 좀 어려워야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쉽게 안 돼야 뇌가 쪼이는 느낌을 받으면서도 제가 얘기했죠. 힘들 때 여러분이 편한 습관이 나온다고요.
힘들 때 여러분이 편한 습관이 나오는데 이게 실전에 중압감이 조금 덜하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난이도로 압박감을 안 주면은 여러분이 쉽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난이도로 압박감을 줘버리면은 여러분이 편하게 하게 돼요. 그 편한 거는 여러분이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은 편한 상태가 옳은 방법이 돼 있어요. 제가 알려드린 그리고 여러분이 개발한 그런 옳은 상태, 실전에서 돼 있어야 되는 그 상태가 편한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데 이게 안 돼 있으신 분들은 편한 상태가 어떤 상태야? 여러분 원래 상태, 하면 안 되는 상태, 거기로 돌아가 버린다고요. 조금 어려우면은. 쉬우면 그냥 해. 쉬우면 가르쳐준 대로 하는데 좀 어려워지면 압박감 들면서 여러분 원래 하던 대로 해버려요. 그걸 제가 테스트 해보라고 이렇게 어렵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당연히 이거를 공부를 하라고 만든 거니까 어렵다는 의미가 절대 불필요하게 어렵게 만들지 않아요. 저 강의 들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암산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 하나도 안 넣었어요. 스스로 계속 테스트를 해보면서 암산으로 뭔가 만들었다가 암산으로 이건 좀 빡세되는 거 다 빼버렸어요. 빼버리고 계속 고치고 해가지고 계산이 어렵다 하나도 없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진짜 한 회차에 한두 번 정도 계산할 일이 있어요. 손 써서 계산할 만한 일 한두 번 정도? 딱 기출에서도 그 정도는 있으니까 기출이라고 전부 암산으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정도는 있으니까 딱 기출, 어려운 기출이라 치고 딱 그 정도 손 좀 쓰는 일이 있게끔 그 정도로 냈어요. 그러니까 어렵게는 만들되 여러분이 계산으로 어렵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기출에서 느낄 어떤 왜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하는 그런 종류의 어려움, 그런 종류의 어려움으로 여러분은 어렵게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했고 경향성 자체는 여러분이 뭐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최대한 기출에 가깝게 되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가깝냐면은 일단 뭐 아이디어 측면에서는 당연히 기출문제에서 쓰는 아이디어로 계속 제가 해서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건 있긴 한데 방향성은 같아요. 기출문제에서 전혀 다루지 않는 방향성의 아이디어를 넣은 적은 없어요. 기출문제에서 아직 안 나왔지만 한 걸음 원래 나오던 방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부분의 아이디어들을 쓴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뭐 아예 전혀 다른 방향성의 아이디어를 집어넣은 건 없고 그리고 아이디어 측면에서도 그렇고 뭐 디자인 같은 것도 되게 신경을 썼어요. 여러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뭐랄까 뭐 기출 문제 같은 느낌을 주도록 여러분이 풀면서 계속 기출랑 전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좀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에 이런 것도 최신 경향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출제 경향에 있어서는 그냥 기출 문제가 아니라 최신 기출에 가깝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최신 기출이 어때요? 여러분 아예 안 쳐보신 분들 계시죠? 근데 시험 치고 여러분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피드백이 뭐냐면 문제가 낯설다. 왜 이렇지? 낯설다. 그리고 이 자료를 뭐 계산이 어렵거나 이런 건 아닌데 뭐 자료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좀 압박감이 온다. 이런 피드백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한마디로 자료가 낯설어지고 있다. 그 낯설어지고 있다는 게 어떤 측면이냐면 그러니까 뭐 안에 선지 구성 이런 게 낯설어지는 게 아니라 자료 자체가 좀 낯설어지는 거예요. 어떤 측면이냐면 첫 번째로는 해석 자체가 좀 복잡하게 자료가 이제 저는 느낀 게 이래요. 강약이 있어요. 강약이. 엄청 길고 많이 나오고 좀 복잡하게 나온 자료랑 단순한 거 이런 강약이 엄청 강하게 나와 있어요. 쉬운 문제는 쉽고 어려운 문제는 어렵고 그리고 짧다 해도 짧은 건 아이디어로 어렵게 만들고 긴 거는 그냥 해석으로 어렵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어려움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을 기출해서 봤어요. 그런 걸 조금 유지하려고 했고 두 번째는 그 전반적으로 21년 행시 기출이랑 7급 기출 그리고 7급 전에 모의평가 놓쳤잖아요. 이 세 개가 그러니까 인혁처에서 만들어낸 일종의 경향성이잖아요. 인혁처에서 출제 지침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제가 느낀 일관된 원칙은 실무에 가깝게. 저는 그게 일관된 출제 원칙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점점 실무에 가까워지고 있는 게 11년부터 지금으로 쫙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은 달라진 점이 뭐냐 하면은 그 선지를 구성하는 뭐 어떤 아이디어 이런 거 이제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아이디어는 없어요. 근데 자료의 성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달라진 점, 문제 유형의 비중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달라진 점은 실무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어떤 점이 가까워지고 있냐? 정말 수리적인 문제랑 정말 상황 판단이었던 문제 이런 것들의 비중은 좀 줄고 있고 이제 표차트 해석의 비중이 좀 커지고 있고 표차트 해석 중에서도 기존에 못 봤던 어떤 유형의 자료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랄까 실무에서 전혀 만날 일이 없는 그런 종류의 자료가 아닌 어쩌다 보면 실무에서 만날 수도 있는 류의 자료들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인포그래픽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한 좀 이제 좀 다채로운 문제 형식이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생스럽지만 그림을 제가 다 그렸어요. 느꼈어요? 여러분
전부 제가 그린 거예요. 이거 얼마나 힘들게 그렸는데 여러분 이걸 잘 봐줘야 돼요. 어디 그렸냐. 이런 거 보세요. 얼마나 잘 그렸어요. 6번 이런 거 보면은 보도자료 이런 거 멋있잖아요. 밑에 옆에 지도 이런 것도 잘 다 그렸어요. 전부 이제 여러분 여기다 나오는 이제 이런 거 막 13번 이런 것도 제가 그리고 제가 1인 가구인데 만족하겠어요? 자 이제 이렇게 만족도 이런 거 그리고 엄청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좀 다채로운 자료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16번 이런 것도 뭐 제가 그렸어요. 어디서 그림 잘라서 가져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기출의 느낌을 내면서 기출 비슷하게 그리려고 이렇게 그렸어요. 다 전부 계속 그리면서 하고 1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실제 기출에 가까운 느낌으로 하려고 노력했고 그게 이제 최신 기출의 경향성을 최대한 반영해서 한 거예요. 제 나름대로는. 그래서 뭐 정말 그 출제하는 과정이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고 있고 다음 주까지 계속 힘들 예정인데 그래도 보람차기도 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런 문제를 보여줄 수 있다? 작법인가? 어땠어요? 나중에 리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만들면서도 이런 게 이때까지는 없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의 문제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조금 보람도 있었다. 보여줘야지 않는 설레는 마음 얼른 가서 보여줘야지 여러분들이 괴로워하는 얼굴을 봐야지 하면서 이제 얼른 수업에 가서 여러분 실물을 마주칠 생각에 설레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랄까 솔직히 제가 뭐 시중에 있는 모의고사들을 한 번씩 다 풀어봤는데 정말 작품입니다. 전 레벨이 아예 다르다고 생각해요. 나온 느낌이 여러분 나 다른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 또 다른 문제 한번 나중에 풀어보세요. 느끼실지 안 느끼실지 나중에 피드백 좀 해주세요. 레벨이 저는 저 스스로 완전 다르다고 생각해요. 애들 장난 같더라고 다른 것들. 저는 엄청 노력을 해서 풀었어요.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 강사가 둘 다예요. 문제 내는 것도 능력이라 가지고 자료 해석에 대한 인사이트가 없으면 좋은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자료 해석에 깊이 있는 이해가 없으면 자료를 복잡하게 만들 수가 없어. 아주 단순하게밖에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인사이트로 여러분 제가 그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인사이트를 반영해서 자료를 어렵게 만들려고 노력을 한 거고 그리고 아무리 뭐 외주를 맡겨서 하려고 해도 이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문제를. 보고 뭐가 좋은 문제인지 뭐가 안 좋은 문제인지 이걸 못 걸러내면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법률저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이번에 검수를 맡아서 들어가는데 출제를 제가 안 했다 보니까 살리는데 한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살리긴 할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내년부터는 제가 좀 출제까지 직접 하진 않더라도 출제 단계에서 출제하는 사람을 선별하고 이런 출제 단계에서 이제 걸러내는 것까지 제가 하려고 노력을 좀 이제 협상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안 되면은 출제를 본인이 하나 마무리 거를 좀 고쳐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저도 뭐 외주에서 받은 문제들도 있지만 안 돼요. 제가 눈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제 모의고사에 실을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들을 모의고사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합격한 후배들이나 친구들이나 혹은 뭐 휴직하고 있는 동기들이나 이런 친구들도 내가 한번 도와줄까 하면서 이제 형 뭐 하나 만들어줄 거야 문제 이래서 한번 만들어봐 해서 했는데 합격했다고 다 다른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게 고득점으로 합격해도 문제 만든 것도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 가져오면은 정말 고맙다 하는데 이제 이거 못 쓰겠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고마운데 돈은 또 줘야겠고 돈도 주고 이걸 참 어떤 느낌이냐면 그 이국정 선생님 아시죠? 의사 이국정 선생님이 된 느낌. 사지가 돼 분쇄된 상태로 이제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를 마주한 느낌. 이걸 어떻게 살려내지? 이거 참 전신이 분쇄골절 됐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참 많이 해서 제가 거의 다 만들고 제 손을 다 거쳤어요. 문제들이. 그래서 질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좋겠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첫 시간이니까 이렇게 OT식으로 말을 좀 하는 거고 이거는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테스트해보고 가서 한 번 더 풀어보세요. 안 건드렸던 선지들 제가 거의 대부분 의도가 있어요. 의도 없이 그냥 때우기 식으로 넣은 그런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안 푼 선지들도 다 건드려 보시는 게 좋고 그냥 기출 문제가 8개년 더해졌다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시고 해도 무방합니다. 기출 문제라 생각하고 분석하셔도 다른 모의고사들은 리뷰할 가치가 없는 그게 많은데 제 건 가치가 있어. 다들 모든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나? 그래서 이제 다들 리뷰를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출 문제에서 봤듯이 이런 식으로 해설 부분이 달린 제가 기출 문제 항상 이런 식으로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제 강의 들으신 분들 알죠? 해설이 달려 있는데 이거는
강의가 끝나면 서점에서 파는 걸로 알게요. 제본으로 그냥 그 복사비만 받고 싸게 팔 테니까 필요하신 분만 가져가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해설의 내용은 해설지에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수요가 반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복사비 문제로 이거를 통으로 드리면은 복사비가 너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거 책이 두껍거든요. 8개년 기출 해설이랑 똑같은 거니까 400페이지가 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 나눠드리면은 너무 복사비가 많이 드는데 그럼에도 그런 많이 드는 거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효용을 안 느끼시는 분들도 계세요. 효용을 다 느끼면 상관없는데 왜냐면 모의고사인데 나는 이렇게까지 분석 안 할 건데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거 뭐 한 10,000원 아래로 팔 테니까 뭐 몇천 단위로 팔 테니까 여러분이 필요하신 분만 가져갈 수 있게끔 했어요. 근데 내용은 해설지에 다 넣었는데 그냥 두서없이 그냥 다 들어 박았어요. 그거로는 해설지를 가지고 공부하기는 좀 힘드니까 여러분이 모의고사로 모의고사를 다시 한번 분석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양식으로 그 기출문제 분석했던 그 양식으로 제가 만들어서 제본책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이 다 끝나면 파리체크에 다 끝나면 왜냐면 그 전에 내버리면 여러분이 그거 되잖아요. 그 전에 내버리면 스포가 되잖아. 점수 그 답을 알 수 있잖아. 살 수 없으니까 끝나고 이제 낼 테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다 끝나고 한번 리뷰하고 싶으신 분들 가져가서 리뷰하시면 되겠습니다.